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네, 댄스 타임 네.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네요. 뭐가 내일까지일까요? 걸리버드가. 예, 네. 얼리 버드. 빨리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그러나 먹이는 더 많이 얻을 수 그러네요. 있다라는 정답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피로는 예. 또 빨리 일어나고 빨리 네, 자면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예, 자세한 사항은 삼프로TV 앱이나 또 영상 하단에 있는 URL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라이브 하실 때 네. 평온하시더라고요. 평온롭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락해서 저는 안 평온했을 것 같거든요.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네. 떨어지기 하고 떨어지면 좀 마음이 아프고 올라가면 흥분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결국은 주식은 꾸준하게 장기 투자한다. 그런 마음을 먹으시면 큰 부담은 없겠고요. 다만 생각할 거는 시장에 어떤 크게 변곡점이 있을 때는 뭔가 한 번쯤은 좀 체크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 지난 주말에 한 2, 3주부터 계속 말할 기회를 못 잡았는데 별로 이제 아침 새벽 시간에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약간 무거운 얘기를 좀 지난 토요일 날 해드렸는데 그 얘기 혹시 못 보시면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딱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보여드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 실질 금리를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 한 3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파란색이 실질 금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 초였고요. 지난주 내내 그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나서 결국 지난주 금요일 막판에 보면 마이너스 0.1 정도로 끝났어요. 이게 여기부터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 빨간 지수는 이게 역의 관계가 있는 건데 기술주인데 기술적 보통 기술주가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지수가 또 있어요. 여기는 돈을 벌지 못하는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재미없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돈을 벌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익이 아주 적어갖고 PL이 높거나 아니면 지금 돈을 잘 벌더라도 돈을 버는 범위가 훅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늘 생각하실 때 이 네 가지를 여러 가지 주식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저나 이제 부사장님은요. 이익을 내는 기업이냐. 항상 주식을 보실 때 이 네 개가 다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이익을 충분히 많이 내는 기업이냐. 아니면 이익을 내는데 적게 버거나 아니면 충분히 많이 벌었는데 이익 규모가 훅 줄어드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앞서 이제 이영건께서 키움증권에서 좋은 자료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변화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보면 리비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섹터가 어디가 좋아진다. 파카론 회사 저는 알지만 그게 트러킹 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미국의 트러킹 엄청 크잖아요. 그 트러킹 앞대가리 만드는 회사거든요. 앞대가리 표현이 그런 거예요. 앞에 차야. 앞에죠. 뒤에는 이제 끌고 다니는 거니까 앞에 걸 만든 게 파카인데 이익을 내는데 계속 많이 내고 있느냐 아니면 많이 냈는데 줄어드느냐 이런 거죠. 적자 기업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먼 적자 기업. 앞으로 흑자가 아직 먼 거.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은 우주항공 이런 걸 제가 몇 가지 제가 말해도 모르기 때문에 잘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욕을 안 합니다. 그 회사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6, 7달러짜리 있어요. 사실 저는 그것도 한 3,000달러짜리 사볼 생각하고 한 15년 기다려보는 거죠. 진짜요. 네, 15년이요. 근데 적자 기업인데도 또 세 번째는 적자지만 곧 흑자가 전환이 기대되는 것.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것은 이겁니다. 3번이요. 흑자 전환만한 재료가 없거든요. 항상. 그래서 흑자 전환할 때 대박 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2년 전에 테슬라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이게 그런 것들인데 이 네 가지 어느 거에 속하냐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변화들이 있을 거다 얘기한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많이 내다가 줄어드는 기업이 말하기는 약간 거시기하지만 뭔지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하고 앞서도 얘기가 나오던데 매로 시작하는 기업 있죠.
그렇죠. 메타. 뭐라고 전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메타. 예를 들어서 메타가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죠. 했지만 메타 플랫폼을 이름을 작년에 바꾸면서 저커버가 우리의 희망이라 하면서 메타버스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메타 좋죠. 그리고 저도 돈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ETF는 META라는 게 아예 따로 있습니다. 지금 메타라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단편적인만 보셔도 그렇죠. 돈이 얼마나 그걸로 벌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커버그가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저커버그는 메타버스에 쉽게 해서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올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매출은 나고 있어요. 진짜요? 2% 정도나 2%. 그게 뭐냐면 오큘러스 있죠. 오큘러스 헤드셋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 애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게 몇 개 있어 2%를 벌고 있는데 그거 갖고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꿈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관한 소위 자기네 비전이 있어요. 우리 뭐 회사 삼성도 마찬가지, 현대차도 마찬가지. 우리의 큰 꿈에 딱 비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도 비전이 있을 것이고 미주미도 나름의 소박한 비전이 있겠는데 부사장님 미주미의 비전은 뭡니까? 궁금한데 저희 비전이요? 네. 글쎄요. 살아남는다. 살아남는다. 네, 아니, 살아남고 이제 건강하게 다들 행복하고 미국 주식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재테크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희 소박한 꿈이죠. 네. 저희는 나름 크게 엄청 돈을 버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 비즈니스는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비전은 진짜 큰 꿈이에요. 비전이 정말 성공되면 진짜 돈을 많이 벌겠죠. 진짜요. 저커버그 한 얘기입니다. 자기 비전이 실현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얘기한지 아세요? 몇 년 걸린대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했던 얘기입니다. IR 통해서. 몇 년일까요? 15년을 얘기했습니다. 15년? 네. 너무 오래 걸리네. 그래서 아까 15년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요? 아까 뭐 투자해서 15년 기다리시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시장에 대한 판단인데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다만 그것은 금리가 워낙 지금 싸고 아니면 실제로 금리가 마이너스 저 밑에 가 있고 이러면 돈만 빌리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토요일 날 소개해드렸지만 시장 상황, 경기의 숙면에 따라 경기 국면에 따라서 이런 게 더 좋을 게 있고 2번, 3번, 4번이 더 좋을 때 있죠. 적자 기업이 아직 먹은 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올라갈 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언제냐? 돈을 막 풀 때죠. 언제였어요? 팬데믹 직후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많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 분이 워낙 지난 주말에 보면 많이들 또 얘기합니다. 카페나 여러 가지 운동에.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한 친구가 유명한 투자 전략가가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표시해놨습니다. 우편함에 엄청 오바되는 택배 뭔가 끼워놨다는 게 과도한 레버리지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흐름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보고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도록 과도한 레버리지는 한국이건 미국은 똑같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경우에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면 이제 부채도 자산이다 이런 측면도 그것도 있고. 요 정도겠죠. 리버리지 요 정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안정적으로. 이런 컨트롤 경우는 가능하게. 없죠. 이건 큰 선물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리다 말씀드렸고요. 다시 그 부분은 좀 진중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네. 이거 아무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선 뭐 시간이 좀 귀중한 시간이지만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 지난 주말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 저희 자료는 이미 다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PDF나 이런 거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보시면 미안해, 되겠고요. 카페. 네, 바로 오늘 주초의 월요일 날 아침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은 엄청나게 떨어졌죠. 한마디로 2020년 10월 28일 엄청나게 최대 폭을 하락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부사장님이요. 네, 그렇죠. 전 이거 잘 안 봅니다. 왜요? 아니, 쭉 보면 떨어지는 오라냐 뭐 종목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느낌은 알 수 있죠. 네, 느낌은 알 수 전체적인 있는 분위기. 예, 분위기는 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왜 해놨냐면 미국에서 또 요즘 나온 말이 티나였습니다. 티나 예전에 쓰는 말인데 There is no alternative입니다. 대안이 없던 주식시장이다. 피해갈 곳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토요일 날이요, 금요일 날이요. S&P 500 중에서 또 일일이 세봤어요. 15개만 올라갔습니다. 이거 세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제가 또 세봤어요. 15개가 딱 올라갔습니다. 금년에요 90% 이상 하락한 첫날입니다. 전체 종목 중에서 네, 그러니까 450개잖아요. 500개 옳지하면 450개 이상 하락한 것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없던 날이다. 이런 날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가 되겠고요. 굳이 종목을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올라간 거 얘기할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떨어졌거나 올라간 것 중에서 약간 생각해 볼 만한 건데요. 네. 어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제 카드 회사 중에서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어요.
지금까지는 은행들에서 실적을 발표했죠. 은행에서 자기네가 발행한 카드를 발표했는데 카드의 어떤 그 페이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 발표했어요. 카드의 페이턴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중국 관련 회사도 있고 일본도 뭐 JCB 이런 거 있겠지만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8%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다만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이렇게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그 유지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카드 사용이 35%가 늘어났어요. 카드 사용이요. 그러니까 1분기에요. 여기서 특이사항을 보셔야 됩니다. 여행 및 엔터 있죠. 무려 121% 늘어났습니다. 많이 썼겠죠. 예약을 미리 했을 그렇죠. 테니까요. 그렇죠. 121%가 늘어났다는 거가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역시 밀레니얼과 Z세대가 소비 증가를 주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이런 게 지금 딱 보면 저게 뭐야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그래도 이런 걸 보시면서 세상의 변화를 좀 보시라.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드렸고요. 킴벌리 클락은 이제 허기스랑 클리넥스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약간은 예전 분들은 알지만 요즘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이름들이요. 근데 하여튼 허기스나 클리넥스도 8%나 올라가면서 나도 필수 소비자야 임마 하는 그런 보여주는 거죠. 갭상승. 밑에만 갭상승 보고 했어요. 있었는데 엄청 이게 안 보이지만 이게 갭상승도. 예, 갭상승. 물론 마우스 네, 포인트를 이걸로 네. 갖고 와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됐고요. 또 이제 갭은 이제 그 옷이잖아요. 신발 네. 막그옷 그 의류인데 네. 이것도 갭하라 그랬어요.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했으니 갭이라서 개파락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왜두 분이 앉아 계시더니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HCA 헬스케어가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모르시지만 이게 미국에서 대표적인 은행 병원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병원 체인이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병원에 이제 연합체들이 몇 개 브랜드를 도용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병원이 불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단이 하는 겁니다.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이 약간 경우가 다른데 미국은 병원들을 직접 민간인이 할 수 있어요. 민간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만들고. 그래서 MBA 같은 등에 여러분들이 석사 경영학 가시면 거기 아예 뭐 그런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병원 관리 그런 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게 큰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보시면 기대 이해 실적을 나온 데다가 이번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인건비요. 그리고 거기 제품 가격 있잖아. 그런 가격들. 예를 들어서 로봇 팔 만드는 이런 데도 엄청 올라가.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것도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워낙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매가 좀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HC에는 저희가 자주 보여드리는 거 같는데 왜 보여드리냐면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져요. 저는 금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러다 보니 헬스케어가 지난 주말에 다 떨어졌죠. 야 헬스케어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떨어진 것이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었고요. 그 나머지 이제 대표적인 주식들이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할 것이 뭐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그러게요. 애플만이 그나마 지금 추세가 약간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마존도 완전히 꺾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연중체죠. 알파벳도 연중체죠. 이런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죠. 전 아마존하고 알파벳이 좀 불안해요. 이번에도 알파벳이 왜 또 불안하세요? 광고 계속 그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나온 게 지난 그럴 수도 작년부터인데.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약간 다른 얘기 약간 네. 겁나는 얘기보다는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물론 주장인데요. 네. 주장인데 물론 알파벳은 전 여전히 상당히 그 찬스가 있다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갖고 가는 게 맞고 지금 없으신 분 이거 사시면 되고 이거 그 금액이 비싸면 소수점을 사면 되고 지금 많은 곳에 한 10대 군데 증권 소수점 애매하고 소수점. 있고요. 이게 7월에는 이게 스프릿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스프릿이죠. 부담이 없어서 분명히 좋습니다 이거요. 애플 이번에 실적 나올 텐데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아마존과 애플이 이번 주 실적 나오고 페이스북 메타 나오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주가가 올라갈지 저는 그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이렇게 눌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런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오히려 훅 올라가면 좋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돼서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파벳의 가장 큰 이슈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유튜브입니다. 지금 유튜브 아시겠지만 전 세계 광고 시장 1위는 압도적인 알파벳이거든요. 그렇죠. 알파벳 다음이 이제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페이스북은 지난번에도 자기네가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매출 자체가 10%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가이던스 또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알파벳 있죠. 알파벳은 광고 엄청 잘 팔립니다. 잘 팔리긴 잘 팔리는데 경쟁자가 하나 있는 거죠. 경쟁자. 어디죠? 작년보다 매출이 5배, 6배 올해 늘어나는 광고 매출 늘어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메타가 죽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걸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해요. 어디죠?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디죠? 죽고 있는 거가 물론 작년에 애플이요. 애플이 소위 광고요 그 어떤 개인 정보의 어떤 트랜스페런시라는 액트를 하면서 이제 그 광고에 좀 어려워졌잖아요. 네. 지금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는데요. 딱 맞추시네요. 틱톡인데요. 틱톡이 광고 매출이 올해 한 5배에서 6배 늘어난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틱톡을 안 일부 먹어가지고. 틱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틱톡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알기에는 월마트나 오라클이 하려다가 지분이 못 들어간 거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하지 말라 그래서 못 들어가고 지금 오롯이 뭐 중국계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제가 정확한 지분 관계는 모르겠는데 일부 틱톡을 아주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2024년이요 앞으로 2, 3년 후에 광고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유튜브랑 맞먹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틱톡입니다. 그래서 메타가 녹고 있는 겁니다. 메타가 녹고 있는 거가 그냥 광고가 그 애플 때문에 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가 릴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있죠. 릴이 있는데 릴이 아직 모니타이제이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가장 큰 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약간 진도에 어긋나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좀 틀에서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은 간에 세상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부사장님이 저는 진짜 돈 안 되는 거 엄청 보거든요. 하고 듣는 거죠. 누구 하나 전화 부사장님한테 장우석 부사장님, 이항영 위원님 이런 거 좀 알고 계세요. 알려주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다 이것저것 보니까 하는 거거든요. 틱톡이 중국에 상장돼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뭐 중국에서 궁금하네요, 저도. 솔직히 중국 주식은 관심 1도 없고 네네. 틱톡이라는 것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은 극히 일부의 주장이긴 하지만 틱톡이 올해 매출이 4-5배 늘어난 건 제가 알기에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그만큼 늘어나면서 페이스북이 죽고 있다. 그러네요. 맞네요. 네, 그게 핵심이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하는 거. 다만 틱톡에 대해서 무섭다라는 얘기는 저커버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얘기했죠. 근데 네. 이번에도 아마 얘기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트 댄스라는 비상장 주식 아 그래요? 중국기업이라고 하네요. 뭐 제가 거기까지 대단하네요, 틱톡.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예.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물어보셔서 딴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보기 그런 게 오히려 키워드다. 그런 키워드다. 네,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했던 그 강의 저희 주말 라이브는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정말 굵직한 기술주들의 실적 그렇습니다. 발표가 아. 있는데 부디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걱정이 기우였다 이렇게 좀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틱톡은 해보셨어요? 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한번 네. 가입을 했다가 뭐 춤을 추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미국 주식 해야죠. 네네네. 저희는 의사 결정이 되게 빠릅니다. 저희 네. 미국 주식입시다는 네. 조만간 틱톡을 할 겁니다. 아 정말요? 춤 진짜요? 같이 이렇게 추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생각을 또 하고 있긴 있습니다. 아, 꿈은 많이 짧은 꿉니다. 영상으로?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댄스를 하면서 미국 주식을 알리는 그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좀 우울하고 네. 시장이 또 그렇고 날씨도 또 그렇습니다, 우중충해가지고 오늘 축 날씨까지. 처지는 월요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좀 힘차게 밝게 자신 있게 하루를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